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79만 명의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법까지 제정해 그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회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의 공존, 그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을 찾아봅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생활 정보에서부터 다양한 가족 교육까지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지자체는 그 전국에 총 217개소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분들과 또 기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번역 서비스나 한국어 교육, 또 가족 통합 교육 등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선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Giving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다. He is giving. 이곳에선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가족통합교육사업, 취차업 연계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에서 총 26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특성화 사업으로는 언어발달 지원 사업, 통번역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과 같고 또 금방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본인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게 의사소통 교육입니다. 다문화 가족 간의 문화적 괴리감을 줄이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이 펼쳐지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16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가평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선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느꼈던 점을 연극으로 풀어낸 건데요. 그녀들의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속내를 가족과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는 교민자예요. 저희 고향 그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고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한국에 오는지, 그리고 한국에 처음 올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로 그러네요. 한국에선 말이 통하지 않아 늘 위축돼 있던 그녀들. 하지만 모국어를 사용하는 지금 그녀들은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갑자기 본인들끼리 막 베트남어로 막 얘기할 때는 다른 모습이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래고, 그리고 그렇지 원래는 이랬던 분들이지. 그래서 제가 부제로 베트남 댁들의 진면목 발견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부제를 붙였는데, 어색한 한국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연간 1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하지만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 이용자는 11만 명.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이 많다는 이야기죠.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선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문화 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생활정보전화센터와 이주여성 긴급전화를 통합, 다문화 가족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실제
다문화 가족과 이주 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을 더욱더 강화한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어떤 긴급 체계가 더욱더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긴급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또한 부부 갈등이나 이혼이나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체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3개국 통번역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정보. 위기의 이주 여성에겐 긴급 피난처까지 안내하는 다누리 콜센터. 벌써 7만 명의 다문화 가족이 다누리 콜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출산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전달하는 내용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전달하지 못해서 실제 다누리 콜센터가 실중계를 하면서 출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이후 다문화 가족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서로의 문화 차이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토대는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72.5%가 5년 이상 국내에 머무르며 안정권에 접어든 지금, 이제는 초기 정착 지원이 아닌 다문화 가족의 활발한 사회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다문화 가족의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참여에 나서기 위한 자조 모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배 결혼 이주민들이 마련한 자조 모임. 이곳에선 합창, 난타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류와 더불어 한국과 다문화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격차를 줄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한국 사회의 강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원을 가져오자는 거가 더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녀들에게 이곳은 맘 편히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정이자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친구가 생겨서 가장 좋아요. 힘든 점도 다 아마 비슷하고 문제도 아마 비슷하고 제가 시댁이하고 조금 갈등도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게 더 힘이 돼요. 남한테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던 부분들도 여기 오면 이제 얘기해도 흉내 안 되고 다 서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의 언어와 문화 차이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하지만 79만 명의 다문화 가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의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은 그러니까 이주 여성을 빨리 한국 가족 내에 한국인 며느리로 동화시키는 그런 동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여성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문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된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배우자분들이나 시부모분들께서 교육을 받는 것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법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엔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는 조금 소외계층이라고 보는데 사실 소외계층이 아니라 이분들이 저는 10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 구성원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두 개의 문화를 체득한 미래 인재가 바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겁니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또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정책들이 많이 확충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취약계층으로 보는 그런 일방적인 시각을 좀 더 바꾸고 좀 이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부처의 정책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힘으로 좀 한국 사회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9만 명의 다문화 가족을 끌어안기 위해 사회 적응 교육과 다문화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아닙니다.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세계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제 우리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약간